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한 지 오늘로 이제 15일째 이제 보름인데요. 어제 날짜로 드디어 40만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가파른 이 흥행 성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1,000만 기록한 그런 상업 영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큐멘터리로서는 그야말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수 다큐멘터리잖아요. 영화도 아니고 다큐 영화도 아니고. 자, 이런 다큐가 저예산으로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두자 자연스럽게요. 정치를 떠나서 상당한 이슈가 생깁니다. 이거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누리 PD도 영화를 봤습니다만 여기 뭐 인정을 하시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인정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CGV 상 영화관에서 제가 봤고요. 자,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저 딸을 데리고 갔는데요. 제일 어리더군요. 거기서 본 관람객들 중에. 자, 영화 뭐 본 분위기는 뭐 훈훈했습니다. 전부 숙연했다 할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 건국전쟁이 100만을 이제 돌파하고 뭐 300만 그렇게 이제 올라가자면요. 몇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초반에 이슈몰이가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성공했어요. 이슈몰이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런 어떤 저예산 영화들은 이슈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묻힙니다. 묻혀가지고 그냥 뭐 10,000명도 채 뭐 안 된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숫자로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정말 동원했어. 뭐 그리고 또 이렇게 공짜표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겨우 10만 넘어갔잖아요. 11만인가. 그때도 실상은 그 절반 이상은 뭐 엉터리다 이런 어떤 평가가 많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수사도 뭐 진행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처럼 10만이라는 숫자가 절대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 건국전쟁은 단숨에 30만을 돌파하고 조국 기록 깨버리고 지금은 40만도 돌파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어쩌면은 70만을 넘어서 거의 이제 100만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 상영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중소도시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화가 이제 이렇게 상영이 되고 사람들이 꼬이고 흥행이 된다 싶으니까요. 상영관을 늘리는 겁니다.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배급망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CGV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면 100만은 어쩌면은 이번 주 중에 주말에 가능할지도 몰라요. 자, 1차적으로 이슈화가 성공했고 2차적으로 또 다른 어떤 도약이랄까 기폭제가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좀 화답을 좀 해줘야 되고 유명 인사들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인정 릴레이가 좀 벌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자, 이런 속에서 현재 이 건국전쟁을 보면요. 네이버 기준으로는 현재 38만 명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0만 명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시간 업데이트가 덜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이야기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기 보면요. 뉴스를 일단 조금 보면 건국전쟁 영화 감독의 감동 고백 이승만에 대한 미안함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자신도 이승만을 몰랐다 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 보면요. 건국전쟁 4.19 헌법정신 위배. 김덕영 감독 동의 못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런 개소리를 했는가 하면요. 진중권입니다. 자, 진중권은 그래서 말이죠. 양날의 검. 절대 이 사람은 보수가 아니에요. 저쪽 친명들 공격했다 그래서 문재인 까고 이재명 까고 뭐 그런 거 한 것은 좋지만 이 사람은 우파 뭐 보수를 위해서 발언해 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유보하고 있는 상태죠. 특이하게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잘 안 까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국전쟁 이 관련 뉴스 중에요. 이 진중권이가 이 건국전쟁 영화 자체를 반헌법적이다 주장한 것 이게 말이 안 됩니다만
조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한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그러자 이제 김덕영 감독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다큐멘터리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이렇게 말했지만 다큐 영화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장르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김 감독은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건국전쟁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고요. 진중권은 바로 그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건국전쟁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가 명시되어 있다. 반헌법적인 일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역사 바로 찾기는요, 어떻게 보면 헌법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 그러면요, 5.18도 헌법에 그러면 담기면 영원히 이제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역이 돼버리죠. 손도 못 대겠네. 그렇지 않고요. 헌법 자체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면, 거짓에 기반한 것이라면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언젠가는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4.19가 헌법에 나와 있지만 4.19 자체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큐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다른 이야기들, 소위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가해진 엄청난 그 거짓과 진실, 그것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 역사에서 진실 찾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진중권이는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촉발한 4.19 혁명으로 하야한 것을 들어서 건국전쟁은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욕에서 이제 비롯된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4.19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승만 대통령과 4.19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다큐에서 말하듯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어떤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케 한 부분이 바로 그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저도 뭉클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타고난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단 한 명도 없었겠죠.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몰라요. 미국에서 주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던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었겠지만 주로 중국권에서 한국권에서 일본권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어떤 세계 정세를 인식한 사람들은 미국 중심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체, 그 사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봐야죠.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었던 것 아닙니까? 다큐에서 그걸 충분히 뭐 잘 녹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게 거기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헌법 운운하면서 4.19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식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덕영 감독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건국전쟁은 4.19의 헌법 정신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4.19로 인해서 희생된 숭고한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 깊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중에 한 명이다. 건국전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4.19를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했다. 그때는 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 됐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뭐 사실상 당시 이제 라이벌이었던 경쟁자였던 조병옥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쪽이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단독 후보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뭐 자동 당선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3.15를 획책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기붕인데요. 만악의 근원 이기붕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기붕에 대한 비판들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좌파들이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을 까고 그러죠. 이거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북과 연결해서 이북도 말이죠. 이기붕 비판은 안 해요. 오로지 이승만 때리기만 하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좌파들 우리 현재 야권 세력들도 이승만만 때리는 거죠. 이승만 박사만 이승만 대통령만 까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저들이 뭐 헌법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도 이 본색은 완전히 삼류, 이류 그냥 자기 이제 생각 팔아먹는 생각 장사꾼이다. 저널리스트라고 불러주기도 좀 애매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즘은 그 장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진중권은요, 건국전쟁에 대해 영화 감독들이 쓸데없이 이런 영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장사하는 것이다. 역사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좀 있으면 또 기적의 시작이라는 게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가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동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이 탤런트 영화 배우가 또 등장해서 내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도 크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가 물꼬를 트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다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큰 폭발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수정주의가 아닙니다. 역사 재발견, 수정주의하고 역사 재발견은 다릅니다. 진실 찾기이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이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김덕영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역사 수정주의는 잘못된 가설과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건국전쟁에 어디에 잘못된 증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3년 반의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이승만과 그를 둘러싼 시대를 공부했다라고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현재 이 건국전쟁은 100만은 돌파할 것으로 다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2차 동력이 필요합니다. 1차 동력은 충분히 이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많은 상영관이 지금 더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 중소도시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에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상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100만까지는 단숨에 치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동력이 정말 1000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그런 기폭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벤트도 좀 벌여야 될 겁니다.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투트랙이 되는데요. 이 영화 지금 상영되고 있고 지금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다큐가 또 시작되고 있고 이래서 이 둘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적의 시작을 보고 한번 나중에 또 언급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현재 여야가 영화 건국전쟁을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면 야당이 자신들이 거짓 위에 거짓에 기반한 그런 세력이다. 거짓 세력이다. 내로남불, 윗선, 가짜 세력이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겠죠.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런 말 했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국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훨씬 우리 대한민국의 공이 훨씬 많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수석 대변인. 이 전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친일파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잖아요. 반민족 행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그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마구잡이로 친일파 몰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역사를요 일방의 의도대로 새로 이렇게 뒤집어 엎겠다 새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 어쨌거나 권칠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던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6.25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탈출했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알려져 있는 그 엉터리 카드라, 엉터리 그냥 조작 날조 왜곡된 이야기를 일국의 제1당, 국회 제1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렇게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잘못된 사실을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런성만 그 이야기가 가장 치명적인데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큐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에서 조금만 더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했더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 그랬더라면은 지금 그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알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도 많이 광범위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 끊고 지 살려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것은 김일성 일가인데 오히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 놓고 있죠. 거짓말이죠, 전부. 당시 경찰이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다리 폭파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많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팩트였습니다만 순수한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좌파들 혹은 왜곡 선동 세력들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건국 전쟁은 계속해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0만을 돌파하자면은 제2의 어떤 계기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또 동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명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대통령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서 한번 또 이렇게 보시고 인정을 해 주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하건대는 유명 연예인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300만, 500만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